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3만 7,71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4,614명, 완치 36만 8,298명으로 집계되어 3.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9월 중순부터 4,000명 안팎을 오가다 지난주부터 2,000에서 3,000명 선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5일간의 연휴 기간으로 코로나19 검사 분석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으며 연휴가 끝난 이후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며 4,000명 수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혁신과학부서는 우리나라 기업 코스맥스 파마와 코로나19 항원 제품의 기술 이전 및 생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실행을 전적으로 지원한 인도네시아 대학교 부총장은 항원 제품 개발 계획은 의료진과 국민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코스맥스 파마의 항원 개발과 연구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다양한 교수진과 연구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기관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의 국가표준 취득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표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7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 대책 관련 제품은 약 33일 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표준기관의 표준화 적용 담당 부장은 취득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복 등 코로나19 방역 제품에 한하며 취득기간을 크게 단축하되 취득에 필요한 과정과 조건은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카르타시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 전환기를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2주에 대규모 사회적 제한 전환기 동안 자카르타의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여전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대규모 사회적 제한 기간 동안에는 자카르타의 차량 홀짝제는 중단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49%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5.32%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나쁜 결과입니다. 특히 관광, 건설, 무역 부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로 꼽혔으며 약 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후퇴했지만 분기 대 분기 기준으로 보면 5.05% 성장했다며 3분기 성적이 모든 부문에서 2분기 성적보다 호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4분기에는 코로나19 통제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정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1.7%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 이후 약한 경제 모멘텀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 경제가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치면서 올해 마이너스 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오닉과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 2종 출시를 발표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법인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으로서 아이오닉과 코나를 통해 스마트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과 석유 수입량 증가,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전기차 허브를 목표로 전기차와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번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출시 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목표와 잘 맞는다는 평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이오닉과 코나 일렉트릭 현지 판매 가격은 6억 루피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며 배터리 생산업체인 LG화학도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2025년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 전기차 생산 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인
부칼라팍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부칼라팍은 1200만 명 이상의 판매자와 1억 명의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매 및 판매 경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형 IT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성장세가 둔화되자 온라인 유저가 급성장하는 아시아로 눈을 돌려 투자 기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토코피디아에 투자하였고 페이스북은 인도 지오 플랫폼 지분을 사들였으며 왓츠앱은 베트남 고잭과 투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9년 210억 달러에서 2025년 8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네시아에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자결제 시장에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한 쇼피페이가 보페이와 오보를 누르고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쇼피페이는 전체 26%를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오보가 24%, 보페이가 23%로 시장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쇼피페이는 만족도, 충성도, 거래 건수 등 다른 항목들에서도 모두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출시된 쇼피페이는 경쟁사들보다 늦게 설립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이번 설문 결과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설문조사 기관은 쇼피페이의 인기가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사용의 증가와 강렬한 마케팅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해당 결제 수단이 다른 전자결제 서비스보다 더 매력적인 할인을 제공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면에서는 보페이와 오보가 쇼피페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자결제 서비스가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는 반면 쇼피페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만 사용한다고 답하였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자바의 무라피 화산 경보 단계가 4단계 중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재난 기술연구소는 무라피 화산의 활동이 활발해져 용암이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5일 경보 단계를 높였습니다. 당국은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흘러내리거나 공중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다며 그래도 2010년의 대분출과 같은 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라피 화산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히는데 지난 1994년과 2006년의 폭발에 각각 60여 명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2010년에는 대규모 분출을 일으켜 350명 이상이 숨지고 약 3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무라피 화산은 올해 들어 자주 분화해 대폭발 전조 증상일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재난 당국도 감시를 강화했으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분화가 있었고 6월에는 2차례 분화해 화산재가 6km까지 치솟았습니다. 재난 당국은 무라피 화산 주변에 30여 개의 긴급 대피소를 마련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동티모르 오에쿠시주 에카트 강가에 상록수 부대 장병 5명을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동티모르는 1999년 8월 유엔의 감독하에 주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으나 친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유혈 사태를 벌였고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록수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 철수할 때까지 4년간 우리 군인 총 3,328명이 동티모르에 파병됐고 민병조 중령, 박진규 중령, 백종훈 병장, 김정중 병장, 최희 병장 등 5명은 임무 수행 중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에쿠시주 시내 공원에는 5장병의 얼굴이 새겨진 추모탑이 있습니다. 주 동티모르 한국대사관은 국가보훈처의 예산을 받아 올해 3월 기존 추모탑을 재정비하고 시내에서 2시간 떨어진 에카트 강가에 2003년 3월 6일 동티모르의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다 에카트 강에서 숨진 5명의 한국인 장병을 기억하며라고 새긴 추모비를 제막했습니다. 이친범 대사는 오늘 강가에 추모비를 제막함으로써 순직한 장병들을 국가가 잊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 정책을 실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친범 대사에 따르면 2003년 사고 당시 상록수부 대장이었던 김영덕 예비역 대령은 대사가 동티모르에 부임할 때 에카트 강가에 어떤 표시도 못해주고 온 게 아쉽고 어떤 표시라도 할 수 있다면 마음의 짐을 덜 것 같다고 부탁을 하여 이번에 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날 제막식에서 오에쿠시 주지사는 에카트 강가 추모비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추모탑이 있는 시내에서 이곳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새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